밍위의 무법자로 명성을 날리던 오늘의 몸신. 지금은 생존율 10% 미만의 담도암을 노크아웃시키고 불굴의 정신으로 담도암을 극복했다는데 과연 몸신의 비법은 무엇일까? 담낭 제거로 인한 통증과 30년이 넘는 기나긴 싸움을 했다는 또 다른 몸신 등장. 이젠 통증은 바이바이 굿바이 신명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데 남자들의 위풍 담당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보실 몸신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이것의 주인공입니다. 와! 아니 이거 벨트인데 딱 보니까 첫 번째 몸신은 번쩍번쩍한 황금벨트의 주인공 예사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이 벨트 보니까요. 오늘의 몸신은 몸짱 같아요. 몸짱 같아요. 지금 뭘 상상하시는 겁니까? 내가 몸짱을 오늘 찾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몸짱 찾으러 출발하겠습니다. 몸신 찾기부터 기대감 폭발하는 오늘의 몸신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우렁찬 기합 소리가 가득한 태권도 학원에서 발차기를 멋지게 선보이는 이분이 혹시 몸신? 선생님. 네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이 벨트의 주인공을 제가 찾으러 다니는데 태권도가 아닌 프로스포츠의 어떤 벨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종류의 챔피언 벨트가 네. 그럼 그렇지 몸신 찾기가 쉬울 리가 있나. 이번엔 좀 제대로 찾아보자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몸 좋다. 우와 혹시 울끈불끈 근육맨이 오늘의 몸신? 이게 진짜 살이에요? 근육입니다. 근육? 어머 너무 만지신다. 어머 진짜 멋있다. 근데 혹시 네. 이거 주인공이세요? 여기 저는 아닙니다. 여기 딱 차면 딱인데? 멋있긴 한데 제 건 아닙니다. 저쪽에 안쪽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라요. 사람 잡네 잡어. 이 벨트 주인 맞으세요? 이거는 내 벨트는 오늘 왔어요. 혹시 이학교 선생님 맞으시죠? 맞습니다. 이 벨트의 주인공 찾았습니다. 이학교 선생님. 오늘의 몸신은 바로 프로레슬링계의 대부 이왕표. 한국 프로레슬러 부동의 1위 이왕표. 40년 선수 생활 동안 무려 7차례나 헤비급 챔피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경기에 나설 때마다 링 위에서 죽는다면 생애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날이라 말했던 이왕표 선수는 국내 유일의 세계 챔피언이자 레슬링계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왕팬이었어요. 그랬어요? 굉장히 샤프하셨어요. 그리고 선수들 중에 제일 잘생겼었어요.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와, 근육질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니 여심 꽤나 울렸겠는데요. 어떻게 운동을 하셨나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0번. 완전 뭐 팔굽혀기도 200개, 300개 막 해주고. 매일이요. 매일 하는 거야. 박치기 왕 김일의 제1제자로 레슬링계에 입문.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고 한시대 대한민국 프로레슬링 열기를 주도한 영웅인데요. 하지만 암 투병으로 인해 선수 생활에 작별을 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병명이 그 담도암이라고. 관 안에 그 종양이 생겨요. 담도암이 이제 그 생존율이 5%에 10%가 다. 처음에 의사 선생님께서 암이라고 그럴 때 많이 놀라셨겠어요. 120kg를 만들어 놓은 몸이 2차 수술할 때 나흘 만에 40kg가 빠져요. 진짜요? 나흘 내가 그럼 임사부터 하루에 10kg씩 빠진 거예요? 없어진 거 다 없어진 거. 담도암이라는 것은 우리 간 쪽에 담낭이 있는데 그 담낭에서 나오는 길이 있어요. 12장 쪽으로. 그 길 쪽에 암이 생기는 거고요. 확실한 원인은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암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담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간으로 다 번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생존율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한 10%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담도암 수술로 인한 급격한 체중 감소. 한눈에도 건강 상태가 몹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몸 상태는 어떠세요? 일단 수술하고 나서는 지금 최상.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네. 뭐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좋아졌고, 네. 또 이제 몸 관리는 식이요법이 좀 먹는 거, 그리고 다른 약은 특별히 먹는 게 없습니다. 몸신이면 몸신 테스트가 있거든요, 선생님. 테스트를 해서 통과가 돼야 제가 선생님 몸신으로 인정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불굴의 파이터 이왕표 과연 몸신 테스트를 거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이 수술 부위가 네. 뽀뽀해드릴까? 어쩌부터 보니까. 아유 이 세 차례나 담담 수술을 한 흔적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이게 이제 의무 일으키나 이런 게 물릴 수도 있어. 가능하실 것 같나요? 지금 살짝 몸 상태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무조건 하실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옆회장 화이팅! 첫 번째 몸신 검증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 펴기. 평균 체력 기준표에 의하면 50대 이상일 때 각각 20회 이상이면 통과합니다. 제가 움직이는데요? 그래요? 와. 어이구야 60대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한 에너자이저 체력을 방출하시는데 역시 챔피언은 다릅니다. 어우 멋지세요. 18, 19, 20. 우와! 선생님, 대단하세요. 근데 내 팔이 너무 아프다. 윗몸 일으키기 가뿐하게 통과. 자, 합니다. 자, 호에 맞춰 안정적인 자세로 팔굽혀 펴기를 시작하는 몸신. 우리 제자들도 한마음으로 스승을 응원하는데 아니 정말 편찮으셨던 분 맞습니까? 걱정했던 마음이 무색할 정도로 팔굽혀 펴기를 쉽게 성공하는 몸신. 두 번째 검증 살아있는 전설 이왕표의 레슬링 주특기 기술 시범. 오브라 트위스트. 고브라티스트. 상대 뒤에서 왼발을 걸고 오른팔을 잡아서 목 뒤로 넘기는 기술인데 야 녹슬지 않았네. 녹슬지 않았어. 우와. 새우꺾기. 새우꺾기. 누가 새우꺾기란 상대를 엎어놓은 상태로 양다리를 잡고 들어올려 허리를 꺾는 기술인데 오 수지자의 허리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만 항복해 항복. 우와 아무튼 성공인데 이제 그만 놔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자. 상대 다리를 접어 두 다리가 숫자 4의 모양을 그리도록 만든 뒤 다리를 넣어 상대의 무릎에 압박을 가하는 기술인데요. 이야 그 시절 그 기술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마지막 최종 테스트가 남아있어요. 최종 테스트는 뭐냐면요. 우리 여기 PD님께서 몸짱이에요, 사실은. 이 몸짱을 팔씨름에서 이기셔야. 그래도 배실을 못하면 다 꺾어버리겠는데. 아니 우리 PD님 괜찮을라나 몰라. 세 번째 검증 혈기왕성한 제작진과 프로레슬러 이왕표의 팔씨름 대결.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예. 자 자존심을 건 사나이들의 팔씨름 한판. 오 눈빛 봐라 제법 불꽃 튀는 승부인데 아이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초집중 모드. 프로레슬링 경기 못지않게 긴장감이 감도는데 몸신 검증을 위한 진검승부 팔씨름의 승자는 누구일까? 시작과 동시에 뭐야 끝났냐? 끝났어? 당신 몸짱 맞아? 아유 부끄럽다 부끄러워. 아유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의 몸신 시작!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네. 그런 느낌. 네. 이학수 선생님 만세! 당신을 진정한 몸신으로 인정합니다. 은퇴 후 레슬링 후배 양성에 여념이 없는 몸신 이왕표. 운동할 때만큼은 과거와 다름없는 체력을 과시하는데 과연 현재 그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자, 전문적인 검증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기관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몸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오자부 저쪽이 네, 아니에요. 네.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분 검사 결과 아니에요. 지극히 이 연령대 정상인 혈액 검사 결과고, 그런데 보통 담도암, 담낭암이 있었을 때 올라가는 수치가
여기 보시면 CA19-9라는 암 표지자입니다. 현재 이왕표 몸신의 CA19-9 검사 수치는 11로 지극히 정상에 속하는 범위. 담도암을 볼 때는 CA19-9라는 종양 표시자 검사를 보게 되는데 정상 범위셨고요. 그리고 담도가 막혔을 때 올라가는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황달 수치, 그리고 간 수치라고 하는 AST, ALT도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지금 좀 건강하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건강하신 상태 같습니다.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비법이 좀 있으실까요? 비법이 있죠.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를 따라오시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생존율 10% 미만의 담도암을 거뜬히 물리친 몸신의 비법을 찾기 위해 우리 팽엠씨가 직접 이왕표 몸신의 집으로 찾아갔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선생님 집이에요? 네, 가는 집이. 정말 깨끗하고 좋은데요? 아, 그래요? 예. 와, 아기자기하고 그냥 진짜 집도 되게 넓으네. 와. 그냥. 사모님? 네, 우리 집사람. 어머,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머, 잘 오셨어요. 어머, 사모님 너무 예쁘세요. 이쁜 건 맞아. 이쁜 건 맞아. 사나이 중에 사나이 이왕표 몸신도 애처가네요. 애처가. 자, 바로 이곳에서 챔피언 남편과 미모의 아내가 함께 암이라는 위기를 사랑으로 뛰어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이왕표 몸신이 가장 먼저 안내한 방은 선생님 지금 가는 방은 무슨 방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챔피언 방. 챔피언의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특별한 공간. 와, 도둑이 들어왔다 이 사진 보고 막 도망갈 것 같은데요? 들어올 때는 들어와봐. 이야, 챔피언 벨트, 이야, 대단하다. 피와 땀의 결실. 노력, 맞아요.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타고난 승부욕과 지치지 않는 열정을 링 위에서 유감없이 발휘한 세계 챔피언 이왕표 몸신입니다. 몸신의 오늘이 있기까지 가장 큰 힘이 돼준 분이 있다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사모님 보니까요, 혹시 제일교포시?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 일본? 네네. 근데 이렇게 한국 분하고 결혼해 보니까 어떠세요? 착하시고. 착하시고. 네. 남자 스타일. 남자 스타일이고, 담도암이라는 걸 걸렸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고. 깜짝, 네네. 좀 믿을 수도 없고, 그래도 암 생겼다는 거? 좀 너무 생각이 나서. 생각나니까 눈물 나시네. 혹시나 남편이 잘못될까 가슴 졸이면서도 투병 중인 남편을 극진히 간호한 아내 최숙자 씨. 아내의 지극정성 덕분에 기적과도 같이 담도암을 극복하고 차츰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요즘 신경질이니까 하면서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거 자기가. 아, 병원에서요? 뭐가 행복해 그랬더니 네. 24시간 계속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때 같이 계속 있으셔가지고 행복하셨어요? 아유, 우셔. 애기 같으세요. 소녀 같아. 소녀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지금 계속 24시간 붙어 있는 거.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시고요? 어제 밤에도 이제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까지 또 따라오는 거야. 그러셨어요? 냄새가 구수했어요? 중에 독감으로 독감인데요. 그래도.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도 구수하다는 얘기. 그래도 반가웠고 운동도 같이 겸해가지고 같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이제 유산소로만. 유산소 운동, 걷는 거, 네. 가벼운 운동부터 처음에 이제 고무줄을 좀 당기는 거 하고. 두 분이서. 그럼 뭐 둘이 뭐 좀 하는 게 있긴 있어요. 몸신 부부가 함께하는 운동 비법. 자, 확인해 볼까요? 둘이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부부애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랑도 커지고 건강도 지키는 부부 운동법 첫 번째는 다른 분들 이렇게 하고. 부부가 나란히 서서 고무줄을 한쪽씩 잡아당기는 고무줄 운동. 체력과 근력이 약화된 암 환자의 상완 근육 발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서로 반대로 돌면서
내 팔이 완전히 상대방 무릎까지 갈 때까지 돈다. 돌고. 두 번째 부부 운동은 커플 트위스트. 그렇지. 상대편 무릎을 만지고. 근데 이거는 진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되네요. 부부싸움 이후에 더 잘 됩니다, 이건. 그렇지. 여러분도 부부싸움 후에 커플 트위스트 운동으로 화해해 보시죠. 쭉 당겨주고. 세 번째 부부 운동은 밸런스 유지가 중요한 커플 팔굽혀펴기. 부부간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운동인데요. 잠시만 방심하면 이렇게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끝나면 이렇게 너무 안아주고.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사랑의 밀당. 고 말된다. 사랑의 밀당. 밀고, 당기고, 스트레칭. 운동기구 필요 없이 그냥 뭐. 마지막 운동은 부부가 함께하는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운동하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쌓여가면서 애정이 커지는 것은 물론 건강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암 환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에 의해서 세포가 많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약한 강도의 운동부터 서서히 적응해 가면서 하고 그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면 강도와 시간을 늘려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0% 미만의 생존율이라는 행운을 거머쥔 사나이. 그가 먹는 음식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내주의 여왕 아내 최숙자 씨의 항암 식단 지금 함께 확인해 볼까요? 지금 밥을 하시는데요. 네. 밥이 까만 콩이 있어요. 쌀은 무슨 쌀이에요? 현미. 현미? 네네. 아, 현미쌀하고 검정콩이네요? 네. 늘 이렇게 드세요? 그 암에 좋다. 아, 이게 암에 좋아서 네네네. 현미하고 검정쌀이. 네네. 현미와 검정콩이 암 환자한테 왜 좋은가요? 그 현미는 암 환자분들에게 좋은 대표적인 곡물 중에 하나인데요. 현미에는 인과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검정콩 껍질에는 글리시테인이라는 항암 물질이 강력하게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또 노화 억제와 항암 능력이 일반 콩에 비해서 4배 이상 강해서 항암 작용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블랙푸드인 검은콩에는 대사증후군 증상에 효과적이며 현미의 경우 대장의 종양 형성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암 환자한테 좋은 건가요? 이거 단백질이니까요. 아무래도 야채만 먹고 있으면 힘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이 그 닭고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모든 고기는 한 번씩 삶아 기름을 쏙 빼준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항암 요리 재료로 탁월한 다시마를 넣어 매번 밑국물을 낸답니다. 그런데 이 흰 가루의 정체는 뭔가요? 고춧가루. 아, 표고버섯 가루요? 네. 맞아, 이것도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네. 그러죠, 버섯이. 감칠맛을 내줄 표고버섯 가루를 듬뿍 넣고 삶아둔 닭고기와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의 항암 채소들도 함께 넣어줍니다. 아니 그런데 이 표고버섯 가루에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 국물 요리에 담백한 맛과 감칠맛을 더해주는 이 표고버섯 가루는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조미료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표고버섯 가루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또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의 대사를 촉진시켜줘서 체외로 배출시켜줌으로써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버섯은 암 유발을 막고 전이와 재발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자, 다음으로 이왕표 씨가 좋아한다는 고사리 나물인데요. 여기에도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법은 바로 참기름과 표고버섯 가루 그리고 된장으로 만든 양념이 들어가는데 나물 요리에 된장 양념이라니 이건 좀 생소합니다. 소금을 전혀 안 쓰시네요? 네, 소금은 몸에 안 좋으니까 아. 뺄 수 있으면 많이 안 쓰자고. 아, 그렇구나.
그럼 이 고사리 나물에는 또 어떤 효능이 있나요? 고사리에는 항암 성분인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또 칼륨과 엽산 등의 기본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암 치료 후에 환자분들이 드시게 되면 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암의 재발을 막는 항암제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내 최숙자 씨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항암 비트 샐러리 주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 배, 당근, 샐러리, 비트를 준비해 주시고 믹서에 갈릴 만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우유와 함께 넣어 믹서에 곱게 갈아줍니다. 샐러리의 향기나 맛 때문에 싫은 분들은 여기에 꿀을 조금 첨가해서 드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비트의 붉은 색깔 성분인 비트레인에는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조혈 작용과 빈혈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샐러리에는 비타민 C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생체의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인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는 대표적인 항암 채소, 동맥 질환과 저혈압 예방에 효과적이고 샐러리 또한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내의 사랑이 담긴 비트 주스를 마신다는 몸신 이왕표. 그럼 한번 뭐 잘하시는 거 있으면 보여주시겠어요? 그 토마토 된장찌개 한번 넣는. 맛있게 만들으세요. 하하, 세계 챔피언이었던 그의 이 앙증맞은 모습 보이십니까? 파이터에서 애착으로 변신한 몸신 이왕표. 익혀 먹었을 때 항암 성분이 더 증가된다는 토마토. 일단 표고버섯과 애호박, 된장을 끓는 물에 넣어주고 여기에 토마토와 두부를 함께 넣고 푹 끓여줍니다. 찌개에 토마토가 들어간다는 게 무척이나 생소한데요. 이 소리지, 이 소리. 또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좀 익혀서 먹는 게 좋대요. 그런데 토마토를 익혀서 먹으면 정말 좋은가요? 토마토에 함유된 대표적인 황산화 물질인 리코펜은 생으로 먹었을 때는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가열해서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소스에 들어있는 리코펜의 흡수율은 생 토마토의 5배에 달합니다. 몸신 이왕표가 추천하는 항암 식단은 검은콩 현미밥, 표고버섯 가루를 이용한 닭고기 요리, 된장 고사리 볶음, 비트 샐러리 주스, 토마토 된장찌개였습니다. 누구냐? 아이고, 이왕표 씨의 영원한 껌딱지 후배 노지심 씨가 오셨습니다. 정말 몸이 정상처럼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좋습니다. 보기 좋고 정말 앞으로도 이렇게 쭉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자, 이게 바로 암 재발률 0%에 도전하는 항암 밥상입니다. 예전에 선생님 식사 어떻게 하셨어요? 술도 많이 드셨고. 술? 네. 술 매일 드셨다고 그러셨는데. 한 박스에 24병인데 한 박스 먹고 2개 먹고 26병. 아, 와. 아니면 다 나빠져요. 고기도 막 이렇게 탄 고기 많이 드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뭐 통고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없어서 못 먹을 정도. 아, 사고 안 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라면도 막 15개 끓여놓고요. 그러면 뭐 맨날 술 드시고 고기 드시고 인스턴트 식품 드시고. 암이라는 거는 천하장사, 심센. 정말 참son. 천하장사 하시잖아. 본인이 뭐 나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좋아. 그렇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아유, 모두들 정말 아이고 맛있게도 드시네요. 이 시간이 제일 부럽다. 건강한 음식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챔피언에서 이젠 몸신으로 거듭난 이왕표 씨. 많은 사람들 속의 기억처럼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몸신은요, 자신만의 아주 독특한 비법으로 담낭에 생긴 염증과 통증을 깨끗하게 날려버리고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실까요?
전라북도 전주의 한 공연장. 예향의 도시답게 국악 한마당이 펼쳐졌는데요. 이곳 전주에 오늘의 몸신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좋다. 앵콜! 혹시 흥겨운 무대를 보여준 분들 중에 오늘의 몸신이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 몸신이신가요? 아닌데요. 건강하긴 한데 몸신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 부반장님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있는 남자분이 몸신일 것 같은데요. 어디? 저기 저 음료수 드시는 남자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 혹시 몸신이신가요? 아, 제가 몸신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몸신 고한용 씨를 소개합니다. 올해 나이 66. 취미생활로 국악 공연을 즐긴다는 고한용 씨. 아니 그런데 어디 아팠던 사람 같지가 않은데요. 중학 때는 어마어마하게 건강했죠. 대단했죠. 그때는. 제가 군에서도 그 태권도 교관을 했어요. 그 나와가지고 태권도 사법노래도 했고요. 정말 그 당시에는 아픈 거랑은 뭔지를 몰라요. 남의 일인지 알았지 내 일이 아닌 줄 알았죠. 꿈 많던 젊은 시절 태권도 선수 유망주로도 빛을 발휘했던 고한용 씨. 그랬던 그에게 예기치 못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통증이 오더라고요. 옆으로 자들 못 얻었더라고요. 숨을 못 쉬고.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쓸개에 돌입하겠다고 이걸 수술을 하라고 쓸개를 거기서 띄었어요. 담관에 생긴 담석증과 수시로 발생하는 염증 때문에 인공 담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해야만 했다는데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 통증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요. 정말 여자분들 아기를 낳아봤지만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통증이랑. 우리가 임산부의 산통이 제일 심한 고통이라고 하죠. 그걸 10점으로 잡았을 때 담석으로 인한 통증은 8에서 9점 정도 매우 심한 통증입니다. 담낭에서 12지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인공 담관을 넣었다는 몸신. 그마저도 협착 때문에 10번이 넘는 재시술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내 나이가 지금 65인데 6인데 누가 보면 나 66이라면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회복이 사오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몸신이라면 넘어갈 수 없는 검증 시간. 고한용 씨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혈액, 초음파, CT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본인이 느끼는 만큼 건강이 좋아졌을까요? 오늘 CT에도 초음파하셨고요. 네네. CT에서는 협착은 아직 있지만 담도염하고 간농양은 더 이상 안 보이시고요. 간 초음파에서는 담석도 없는 걸로 나왔고요. 네. 예, 지금처럼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담관 결석으로 인한 담관염과 간 농양이 있었습니다. 담즙에 정체가 일어나면서 그 담석이 계속 재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담석이 재발함으로써 담관염이 생기고 열이 생기고 그리고 복통이 생기고 그 외에 다른 구토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위가 간이고요. 이쪽이 담도입니다. 그래서 간 농양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 담도에도 염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사 결과 좀 잘 나왔어요. 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이렇게 그 어려운 그 담석을 가지고 이쪽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그 말을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아주 좀 날려갔던 기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되찾은 몸신의 비법은 무엇일까? 몸신의 건강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찾아간 곳. 아주 그냥 목청껏 뽑아내시는데요. 네, 무대에서 노래하실 때 알아봤다니까. 그런데 설마 허허울 뻔해서 노래하는 게 몸신의 비법? 지금 노래 부르시는 게 병 극복하는 기법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식호흡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건강의 비법이에요. 몸신의 건강 비법.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꾸 내려. 그 상대는 호흡을 딱 주고 내려 여기서 짧게 호흡을 탁 하고 쓰란 말이에요. 이걸만 계속 만일 아침 저녁으로 이게 한다고 하면은 이 혈관과 모든 산소 공급량이 엄청나게 좋고 내공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고한용 씨의 복식 호흡 훈련은 과연 건강에 어떤 효과를 준 걸까요? 호흡 운동은 우선 폐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폐활량과 폐 기능이 좋아지니까 그 산소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면은 결국 근육이나 이런 조직에서 산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건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몸신이라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검증 시간. 몸신 제작진을 이겨라. 몸신의 복식 호흡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몸신과 대결할 오늘의 실험에는 제작진 중 가장 어리고 젊은 김 PD. 젊은데 제가 이기죠. 별 말씀을 길고 짧은 거 해봐야 돼요. 몰라요.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지. 시작! 시작 소리와 함께 동시에 입수하는 두 사람. 한참 잘하는가 싶었는데 뭐야. 아니 뭐야 11초 만에 참지 못하고 일어나버린 김 PD. 반면 우리의 몸신은 미동도 없습니다. 자 30초가 넘어가고 무려 42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수고하셨습니다. 나이 젊다고 저기 하지 마세요. 운동 좀 해요. 아이고 젊다고 다가 아니네. 혹시 선생님 나이 속이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자신만의 건강 비법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3년 전부터 하루에도 몇 통씩 물 대신 마시는 것이 따로 있는데 색깔이 노란 게 꼭 오렌지 주스 같기도 하고. 이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생명수 같은 거죠, 나한테. 생명은인이죠. 그게 뭐예요? 이게 울금이에요. 울금이요? 몸신의 두 번째 건강 비법은 다름 아닌 울금. 이 노란 빛을 띠는 울금물이 몸신의 건강을 지켜줬다는데요. 생강과에 속하는 울금은 우리나라에서 울금이라 불리지만 재배 지역과 환경에 따라 이름과 그 성질이 다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울금은 이제 카레라고 보시면 돼요. 강황이라고 그러는데 그 노란색 성분 자체가 헐큐민인데 그 헐큐민 성분 자체가 바로 우리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면역력을 갖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 세 번째는 입맛을 돋궈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담즙 분비를 좋게 해주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울금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면역성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항암작용과 면역력 증가에 효과적이라는 울금 속 커큐민. 몸신은 어떤 방법으로 울금을 활용할지 집으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울금 환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울금 뿌리예요. 이거를 울금 뿌리를 직접 말려 보리차 대용으로 수시로 끓여 먹는다는 몸신. 울금 환과 가루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먹고 있는데요. 울금이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담석증과 염증을 없애줬다고 굳게 믿는 고한용 씨. 더운 여름에도 따뜻한 울금차를 즐길 정도로 울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데 처음엔 울금이 가진 고유의 향과 맛이 특이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일상생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을 이렇게 놓고 근처에다 놓고 나갈 때는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집에 왔을 때는 손님 들어왔을 때 이렇게 티 타가지고 먹고 그래요. 일상생활이죠. 이건 이제 내 모든 일상생활로 항상 이렇게 먹고 그럽니다. 이런 거는. 울금은 식후에 한 잔씩 마실 경우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요. 울금의 가장 큰 효과는 담즙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독소가 변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날 저희 노래하는 팀들이 단원들이 어느 농장을 갔는데 울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울금 농장을 갔더니 어떻게 해서 먹으라. 그럼 형님 같은 사람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시켜서 매일 차를 끓여 먹고 가루는 물을 다 먹고 약을 먹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건. 담낭 질환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몸신 고한용 씨가 예찬하는 울금. 울금에는 어떤 효과가 들어있는 걸까요? 동의보감에 보면 울금은 성질이 차고 또 맛은 맵고 쓰며 독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금에는 간 해독과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또 진통 작용과 어혈을 제거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만성 간염 또 간경변으로 인해서
우측 늑하부의 뻐근한 통증을 제거해주고 또 신결석과 같은 비뇨기 계통에도 효과가 좋아서 신장 부위 통증을 줄여주고 또 소변을 시원하게 빼주는 작용을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울금의 성질과 효능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독이 없고 피가 뭉치는 혈적에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실제 본인이 즐겨 먹는 울금 요리법을 보여주겠다는 몸신.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라더니 이 집도 그런가 봅니다. 아버님. 아, 예. 지금 뭐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아, 우리 국악인들을 오늘 점심 식사를 초대를 했어요. 내가 울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 울금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오늘 식사 대접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맛있는 요리들이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 먼저 한국인의 주식, 밥을 지을 때 가루 낸 울금 한 숟가락을 넣어주면 노란 치잣빛에 눈도 호강하고 맛도 좋은 울금밥이 완성됩니다. 이야, 이쁘다. 윤기 자르르 고슬고슬한 게 그냥 아주 그냥 딱 내 스타일이네. 우리 집에 와서 밥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자, 이게 바로 고한용 씨의 추천 메뉴, 바로 울금 삼겹살인데, 고기 위에 울금 가루를 발라준 뒤 요걸 냉장고에 10분 정도 보관해 둔다고 합니다. 여기엔 또 어떤 비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삼겹살에다 울금가루 끓이면은 이 고기의 그 비린내와 모든 것을 다 잡고 끓여놨다 한 5분 내지 10분만 냉장고에다 재놨다 두고 먹으면요 맛이 아주 죽여줍니다. 그렇게 10분 동안 냉장고에 숙성시킨 삼겹살을 드디어 프라이팬에 굽는데, 울금의 독특한 향은 고기가 구워지면서 누린내와 함께 싹 날아가고 대신 고소하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기의 냄새를 없애주고 느끼함 없이 삼겹살을 즐기는 방법. 자, 여러분도 한번 직접 즐겨보시지요. 삼겹살 다음으로 만들어볼 음식은 바로 울금 고등어 조림. 먼저 멸치를 바닥에 깔고, 고한용 씨는 양념장을 만들 때 울금 가루를 반 스푼 정도 넣어준다는데요. 이러면 비린내가 없어진다고요. 칼질하시는 걸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에 울금가루 반 스푼을 넣은 양념장을 골고루 섞고 요걸 고등어 위에 덮어줍니다. 이렇게 준비한 울금 고등어 조림을 중간불에 한 20분 정도 올려놓고 졸여주면 짭조름하니 비린내 없는 얼큰한 밥도둑 울금 고등어 조림 완성이요. 울금의 좋은 성분인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먹거나 후추를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울금의 경우는 고기의 누린내나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고기와 생선 요리에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왜?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아이고, 그냥 뚝딱뚝딱 손만 움직이면 음식이 나오는데 이게 다 울금이 들어가 있는 고한용 씨의 건강식이라고 합니다. 아, 구수하다, 구수해. 아이고, 청국장과 각종 나물 무침, 정말 군침이 돕니다. 요리 준비가 한창인 이때. 아, 수고했어. 빨리 들어와. 아이고, 드디어 초대한 지인들이 찾아왔는데요. 어서 와. 아, 우리 애들이 들어왔어. 어서 맛있게 먹어.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어이구야, 남자가 차렸다고는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푸짐해 보이는 식탁. 자꾸 이런 남자들 나오시면 이건 곤란해지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는 것이 너무 많아갖고 어떤 것을 먼저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드디어 맛을 볼 시간. 같이 국악 활동을 즐기면서 마음이 맞았던 지인들이라 몸신과 입맛도 비슷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과연 몸신의 울금 음식을 먹어본 친구들의 반응은 어떨지 얘기 좀. 맛있어요. 진짜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쓴맛이 없어요.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해먹고 싶어요. 나도 해먹어야 되겠다. 이제 배웠죠, 이제 오늘. 울금은 소화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육류 요리와 궁합이 잘 맞고요.
하지만 울금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찬 성질을 가진 생선이나 해산물을 같이 드실 경우에는 소화장애나 복통, 또 설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찬 성질의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금은 매운맛이 있는 반면 찬 성질을 띤 식재료이기 때문에 똑같이 찬 성질을 가진 음식과는 상극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리 와, 여기 앉아봐. 내가 청구해줄게, 울금으로 해서. 아이고 내가 먼저 해야겠네. 빨리 와. 아버님 좋은 거 뭐 해주시려는 거예요? 아, 이 울금물을요, 울금을 가지고 물에다 따가지고 수건으로 적셔서 아픈 부분에 통증 있는 무릎이라든가 발목 이런 데다가 시프를 해주면은 그렇게 개운하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드려보려고 한번. 울금을 먹는 데뿐만 아니라 따뜻한 물에 풀어 찜질을 한다고요? 동생 어디가 제일 아파? 나는 지금 여기 무릎이 너무 아파요. 옛날에 수술한 것인데 염증도 깨고 그러니 그냥 미치겠어 아파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고한용 씨의 집. 그동안 저리고 쑤시는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데요. 몸신의 비법대로 직접 찜질을 해줍니다. 이게 염증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항암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뜨거운 걸로 찜질을 하니까 더 시원한 것 같아. 나도 집에 가서 한번 사다 놓고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요. 자, 여기에서 몸신만의 울금 찜질법 대공개! 실제 담속으로 인한 옆구리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찜질을 했다는 몸신. 이게 생울금이에요. 항상 이렇게 넣어놨다가 깨끗하게. 고한용 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찜질을 할 때면 생울금을 이용해 찜질을 했다는데요. 깨끗하게 씻은 울금의 껍질을 까서 강판에 곱게 갈아준 뒤 미리 끓여둔 물에 곱게 간 생울금을 넣고 노란 빛깔이 우러나올 때까지 약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후 노란빛의 물이 나오면 찜질할 수건을 잠시 담갔다가 이걸 물기를 꼭 짜주는데요. 자, 이때 손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자신의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온도로 식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찜질팩은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몸신의 경우 담속으로 인한 옆구리 통증에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아버님 아프셨을 때도 좀 많이 하셨나요? 아, 이 아플 때는 환도 먹고 차도 먹고 뭐 주기적으로 먹으면서 이거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통증이 좀 있을만 하면은 이걸 와서 집에 와서 찜질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편안해져서 이거 가끔 하고 있습니다. 몸신의 이런 울금 찜질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근육통은 보통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이완시켜줘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울금을 우려낸 물로 할 경우에는 울금의 매운 성질 때문에 열감이 지속될 수 있고요. 특히 울금에는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울금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항염증성과 항암성의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금에 이제 커큐민 성분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성분이기도 하고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한데요. 그 특유의 매운 맛을 내는 그 향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을 방치를 한다든지 팩으로 사용하신다면 피부에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보배죠. 의미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이 울금으로 인하여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나서는 참 이 울금 없이는 이제는 뭐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담속과 그로 인한 염증을 극복해낸 오늘의 몸신 고한용 씨의 비법은 틈날 때마다 구강 모임 활동을 즐기며 창으로 다져진 복식 호흡법에 당근이나 홈을 딱 주고 물 대신 매일 꾸준히 마시는 울금물과 각종 음식에 울금가루를 넣어 먹는 울금 음식, 그리고 담속으로 인한 옆구리 통증을 느낄 때마다 했다는 울금 찜질이었습니다. 몸신 팽 MC가 드리는 오늘의 팁. 담도암의 경우 진단 시 이미 80%가 말기이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수술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그 생존율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울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커큐민 성분은요, 뇌의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DHA 합성을 증가시켜 뇌로 전달되는 영양 공급을 활성화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커큐민 성분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암 환자의 경우 퇴원 후 2주 정도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요. 잠을 충분히 자도록 노력해야 상처의 치유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신체 리듬이 완전히 복귀되기까지는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퇴원 후 3주째부터는 서서히 활동을 시작하며 하루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내에서 산책을 포함한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허리 아프면 이렇게 바보가 되는구나. 안 아파본 사람들은 몰라.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젊은 나이에 50개는 찾아올 줄 몰랐어요.